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건식 경남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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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일정을 마치고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뉴욕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시간 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He said that he's willing to permanently dismantle the related facilities in a verifiable way. So I believe that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큰 틀로 얘기를 하는 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마 유엔에 앉아있는 정상들은요, 양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나고 회담했던 유일한 정상으로 문 대통령을 보지 않았을까 해요. 네.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전해지나요? 일단 그동안에 뭐 TV라든가 하는 뉴스라든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의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자체를 조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 만나는 동안 알아왔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젊고 또 개혁적이고 또 솔직 담백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에 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서 북한 사회를 바꿔놓으려는 의지가 많다라는 부분을 정말 글자 그대로 매체도 그렇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틈나는 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까지 밖으로 전하는 거는 사실 저에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 어느 정도 서로 합의 내지는 뜻이 맞지 않으면 저런 얘기까지 밖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전해달라 국제사회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했다면 진정성을 전달하기에는 상당히 파괴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네. 이제 저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 물론 이제 유엔 연설에서 한 건 아니고 그 CFR이라든지 이런 코리아 네. 소사이어티 이제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전에 양해하지 않고서 사실 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꼭 이 말은 좀 국제사회에 전달해 달라고 각국 네.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런 이야기 정도를 주고받을 정도로 지금 남북의 정상이 상당히 긴밀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속마음이 저렇다 하더라도 네. 남쪽의 대통령에게 저런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믿는 사이가 아니면 그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담백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상당한 부분의 속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외교, 네. 평양 외교를 이어서 바로 이어진 유엔에서의 외교가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교착돼 있고 중단돼 있었던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네. 재동력을 받은 것이어서 일단 뭐 향후에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닫혔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회담의 입구를 문 대통령이 다시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런 메시지를 그런데 문 대통령이 특히 채널을 트럼프 대통령 쪽에 맞추고 한 게 아니냐. CNN도 아니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 이 보수 언론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특히 이제 CNN 같은 데는 뭐 페이크 뉴스라 그러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폭스뉴스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문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할 때 폭스뉴스로 정한 이유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보수층의 그 지지도 받고 네. 또 자기 또 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 네. 도움도 받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폭스뉴스하고 어레인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CNN이나 다른 뉴스보다는 폭스뉴스에 대한 네. 선호도가 있는 것 같고 연구소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을 택했다고 하던데요. 아마 수석 협상가가 아닌 국제사회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증을 문 대통령이 섰다라는 이런 평가가 이번 유엔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팍스뉴스를 택했다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는 매체로서도 가장 이게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 팍스뉴스를 신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 내 보수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상은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또 김정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를 움직이려면 다른 매체보다는 팍스뉴스를 통해서 가는 것이 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는 매체로서는 가장 그 적합한 채널을 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수석 협상가라기보다는 보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어떤 보수적 요구, 이런 요구 사항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하는 그 역할도 했지만, 네. 지난 평양에서 2박 3일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사회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또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을 오고 가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 메신저가 결국은 서로 간에 불신했던 두 정상들이 다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로서 중재자의 역할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수석협상가, 그러니까 칩 니고시에이터라는 건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수석협상가가 돼달라는 건데 그 정도가 관철됐는지는 이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트럼프 입장을 수용했는지 아니면 김정은과 트럼프 입장 사이에 어떤 절충점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수석협상가에 요청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됐는지는 향후에 폼페이오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물기를 틔웠습니다. 10월에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11월에 혹시 미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달력들이 일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teve, I don't want to get into the time game. You know why? I told Mike Pompeo, I said, Mike, don't get into the time game. We stopped them. They're taking down plants. They're taking down a lot of different testing areas. They're going to take down some more. You'll be hearing about that very soon. I don't want to go ahead of myself, but you'll be hearing about it soon. They have no interest right now in testing nuclear. You know, we had a case. 잠시 뒤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멈추지 않는 일명 자가발전이라고 하는 내가 전쟁도 막았다라고 하는 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부터 여쭙고 싶어요. 북한과 곧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2년, 3년이든 그래도 우리는 가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단은 네.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정하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한을 딱 못 박아버리면 그 시한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외교적 지금 최고의 치적으로 지금 북한의 핵 활동을 막아놨다고 지금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네. 그 시한을 정해놓은 그 기간 내에 핵폐기라고 하는 최종 목표까지 가지 못하면 그 외교적 치적이라고 자기가 떠들고 자랑했던 내용들이 그 쐐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뭐 2021년 1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임기 내라든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핵 폐기의 종착역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 비핵화의 첫 출발로서 핵실험도 안 한다, 미사일 발사대를 없앤다, 그다음에 유해가 돌아왔다, 뭐 인지를 구출해 왔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업적을 내놓고 있는데, 종착역까지 가는데 시간을 2년, 3년 정해놓으면 자기가 만에 하나 거기까지 못 갔을 경우에 받게 될 정치적 부담, 또 외교적 성과에 대한 또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야를 못 박지 않고 느긋하게 가는 것이 자기한테는 오히려 면피를 할 수 있는,
또 출구를 열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에서 아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김정은과의 이 핵회담, 핵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두뇌 싸움이고 그다음에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거래의 시간을 좀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아마 저런 내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걸 한 분이라서요. 그렇죠. 내가 시간에 쫓기면 진다는 걸 알기 네, 때문에 저쪽이 먼저 급해봐라. 그럼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지 못하고 계속 내놓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다는 친서인데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계속 안주머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이제 꽃감 빼듯이 계속 하나하나 아베 총리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요. 기자회견할 때도 그렇고요. 좀처럼 저거는 참지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은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장된 화법이랄까 단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네. 뭐 저기에 대해서 정말 엑스트라 오디너리 정말 특별한 편지다. 뭐 아름답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이나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서예를 한 건가? 왜 예술 작품이라는 표현을 여기까지 썼을까? 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베 총리에게까지는 보여줬다라는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좀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조금 전에 모습처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는데 네. 정상 간의 편지가 그냥 저렇게 주머니에 넣을 형태로 왔을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보통 이렇게 딱 포맷이 돼 있는 어떤 형태, 접는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워서 사실 지난번에는 아주 큰 봉투를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쇼맨십 같은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접어서 정말 긴밀한 편지처럼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모습까지 보여준 게 아니냐. 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끝까지 아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앞으로 뭐 쇼의 효과랄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분간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1년 전만 해더라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다가 상당히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베 총리한테 보여줬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밋밋한데요. 그렇게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혹시 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실행 조치 플러스 알파 같은 걸 좀 넣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저 편지가 곧 전날 일국간의 류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얘기를 쭉 다 했고 네. 그다음에 류용호가 직접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마도 우리 추측에는 네. 여기 저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자랑할 만한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뭐 곧 저 뭐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5번째 이야기하는 친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몇 저게- 통이 갔을지 모르겠네요. 저 친서를 이렇게 꺼내 들고 보여주는 것 자체도 아까 양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그 관례에 따르면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맞지 않는 내용인데 저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오버 컨피던스라고 그러는데 과도한 자신감들을 막 드러내는 게 이제 사실은 네. 어떤 협상을 할 때 1단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하려면 나는 내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과도한 자신감들 계속 보여주면서 거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김정은과의 지금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김정은과 이 협상 게임에서 내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김정은은 굉장히 깍듯이 하고 있다. 나한테 김정은이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일이 잘 되고 있다. 오버 컨피던스,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월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표를 좀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종 비핵화가 완료될 시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블러핑 정도까지 한다면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오바마가 못했던 걸 자기는 해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차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특유의 이런 좀 자신만만한 태도, 그다음에 상대방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첫 단계로서의 이 과도한 자신감, 과대한 네. 자신감의 표현 이런 것들을 드러나는데 김정은이 보낸 그 4개, 5개의 친서가 아주 유용한 소재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를 만나서 보여주거든요. 또 아베 총리 만나갖고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일본도 좀 돈을 좀 내라. 아마 이런 숨어있는 뜻이 아닌가. 왜냐면 미국은 한 푼도 안 되겠다 이미 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는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아베한테 편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북한이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베에게도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 장면을 가장 유익 있게 보고 있을 듯한데요. 언제
만나러 가겠다 말을 안 하니 애태울 수도 있을 듯 하기도 합니다. 이 북한과의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니었으면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유엔 총회장에서도 자화자찬 한번 해봤는데 왜 다들 참지 못하시고 웃음바다가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Signature was the laughter. What did you feel about that? Oh, it was great. Well, I was meant to get some laughter, but it was great.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 얘기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비핵화를 달성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어도 네. 아마 박수갈채가 나왔을 텐데 뭐 미국 역사상 모든 행정부보다도 더 많은 성취를 일어났다. 이거는 전체 미국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뭐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외교 안보 모든 미국의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 내가 제일 잘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저 얘기를 듣자마자 미국 언론들이 바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링컨이나 루즈벨트 대통령보다도 잘했어? 그러면 아니 저 얘기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의 웃음거리를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 지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까지 좋은데 네. 아니 왜 저기는 저 자리는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도 아닌데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알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기자들한테는 약간 뻘쭘한 표정으로 아니 웃기려고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표현을 풀자면 과도한 자신감이 너무 나간 것으로 보여요, 저거는. 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맞춰서요, 폼페이오 장관이 충동 구매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 가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논의를 주로 하게 될까요? 한번 짧게 김 교수님 요약해서 결론 내려주신다면. 우선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그 상대 파트너이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제 의제와 사전 조율 내용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일단 이것이 갖는 의미는 지난 8월에 가기로 했던 4차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전격 취소하면서 이제 북미 간의 핵협상이 중단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시 재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핵담판을 연결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기존에 가졌던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 지속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착된 이슈가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줘야 북한이 상응 조치로서 비핵화를 한 발짝 더 나간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행동 조치라고 하는 두 개의 맞교환이 어느 정도 선후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해야 될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아니라면 어떤 것들을 미국이 북한한테 상응 조치로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등등의 아마 단계적인 동시교환 조치의 내용들과 그 선후의 문제를 놓고 아마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논의의 성과뿐만 아니라 평양을 들어갈 경우는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못 만났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가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게 되면 김정은의 육성을 통한 어떤 메시지 전달도 받아와서 그다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아마 폼페이오 장관은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이제 10월 10일을 준비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운명의 10월 단판을 예고하고 있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